다음 달부터 푸드스탬프 지원액이 대거 삭감됩니다. 뉴욕시 지하철 이용 승객을 선로에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어제부터 뉴욕주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4일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데 이어 최근 사흘간 스파이 풍선 3대를 연달아 격추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32개 주가 다음 달부터 푸드스탬프 지원액을 대거 삭감해 3천만 명 이상이 배고픔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옴니버스 연방예산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푸드스탬프 추가 지원을 종료토록 함에 따라 17개 주에서는 이미 지원액 축소 조정을 마무리했으며 32개 주는 다음 달 이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푸드스탬프 월 지원액이 $80 이상 축소될 수혜자는 캘리포니아주 510만 명, 텍사스주 360만 명, 뉴욕 280만 명, 버지니아 90만 명 등 32개 주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펜실베니아주, 메릴랜드 등 대형주들이 모두 다음 달 이를 축소 조정하며 플로리다주 285만 명, 조지아주 142만 명 등 17개 주는 이미 푸드스탬프 지원액이 삭감됐습니다. 32개 주 1인당 월 평균 삭감액은 약 $82며 이에 따라 4인 가족은 한 달 평균 $368가 줄어들게 돼 식료품 구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농무부 푸드스탬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4,20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후 2년간 수혜자가 600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에서 범인이 지하철 이용 승객을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9일 오후 8시 45분경 브롱스의 모트헤이븐에 있는 브룩에비뉴 지하철역 계단에서 범인이 34살 피해 남성의 뒤로 접근해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밀쳐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넘어지면서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현장을 떠났으며 138 스트릿을 따라 세인트 앤스 애비뉴 방향으로 도망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키가 약 5피트 7인치로 추정되며 사건 당시 검은색 노스페이스 재킷과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0분경 브루클린의 프레지던트 스트릿역 승강장에서도 한 남성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66세 피해 남성을 밀쳐 선로로 떨어뜨리고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에게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를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건의 범인이 모두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구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어제부터 뉴욕주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난 9일 주내 모든 병원과 요양원, 기타 의료시설에 내려졌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제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2개월간 뉴욕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번 의무화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백신과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무화 지침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뉴욕 시립병원인 뉴욕시 헬스 플러스 하스피털스와 롱아일랜드의 노스웰 헬스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4일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데 이어 최근 사흘간 스파이 풍선 3대를 연달아 격추했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격추 명령에 따라 어제 동부시간 오후 2시 42분 F-16 전투기가 미시간주 휴러노 2만 피트 상공에서 열추적 미사일로 스파이 풍선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비행체가 지상에 대한 물리적 군사 위협은 아니지만 정찰 능력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 격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행체가 지난 11일 몬태나주 상공에서 핵미사일 기지 인근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 레이더 신호가 끊기면서 추적에 실패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발견해 격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알래스카, 지난 11일 캐나다 유콘 상공에서도 풍선 형태의 미확인 비행물체 2개를 각각 격추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이 2개 비행체는 중국의 스파이 풍선보다 작으며 잔해를 수거해야 스파이 풍선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레이더를 고속 비행물체만 식별하도록 세팅해 운영했으나 스파이 풍선 발견 이후 저속 비행물체도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미확인 비행물체를 잇따라 발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폐지가 추진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8일 항공편 입국자 중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폐지 법안 투표를 실시해 찬석 227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이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는 폐지했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주가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어제부터 병원과 요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주요 병원들은 주정부 해제 방침과는 별도로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캔자스시티가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7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38대 35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열린 57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통산 세 번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올해 정규 시즌 MVP인 캔자스시티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팀 승리에 결정적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마홈스는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182야드를 던졌고 단 한 차례도 인터셉션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홈스는 35대 35로 맞선 4쿼터 경기 종료 1분 54초 전 상대의 반칙을 눈치채고 일부러 그쪽으로 패스하는 등 넓은 시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터치다운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끌던 캔자스시티는 경기 종료 8초를 남겨두고 키커 해리슨 버커가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하프타임 쇼에서는 둘째를 임신 중인 리안나가 화려하게 무대를 꾸몄고 오징어 게임과 합작한 GM, 현대차 등 여러 업체들의 광고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주 초중고 학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에듀케이션 트러스트 뉴욕은 뉴욕주 내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뉴욕주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이 288만 5,461명으로 5년 전인 2017년에서 2018년 305만 219명보다 16만여 명, 5.4%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227만 5,355명으로 5년 전 248만 3,316명보다 5%, 사립학교 학생은 38만 2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8%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차터스쿨 학생은 17만 3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24%가 급증했고 특히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홈스쿨링은 5만 4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2.1배 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감염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도 5년간 공립학교 학생은 13%, 사립학교 5% 각각 줄어든 반면 차터스쿨은 24%, 홈스쿨링은 2.8배 증가했으며 롱아일랜드도 공립학교 5%, 사립학교 10% 줄어든 반면 홈스쿨링은 2.7배가 늘었습니다. 한인 1.5세 사업가 김수영 씨가 운영하는 대형 카지노 업체 발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대해 운영했던 브롱스의 골프장에 카지노 신설을 추진합니다. 아틀랜틱시티의 발리스 카지노 호텔을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서 카지노를 운영 중인 발리스는 브롱스의 페리포인트 인근 퍼블릭 골프장에 카지노를 건설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브롱스 페리포인트는 뉴욕시 소유 부지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다 골프장으로 조성된 뒤 트럼프 그룹이 이를 임대해서 운영하다 불법 행위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이 골프장은 약 300에이커 규모며 발리스는 10에이커는 카지노로 7에이커는 카지노 직원 숙소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발리스는 이 프로젝트에 건설 인력 15,000명 등이 투입되며 카지노가 건설되면 연봉 7만 달러 이상의 일자리가 3,500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리스는 뉴욕시 스타이브슨고를 졸업한 1.5세로 스타이브슨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20년 4월 뉴욕 증시 상장업체인 아틀랜틱 시티 발리스를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발리스 브랜드도 사들였습니다. 맨해튼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소비 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가 스탠포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맨해튼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에 따라 인근 지역의 소비 지출도 팬데믹 이전 대비 12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30%가 줄어들었으며 음식, 여가 생활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1인당 4,700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다른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타도시 대비 뉴욕시가 50% 이상 더 극심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뉴욕시 140개의 주요 고용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맨해튼 내 사무실 근로자의 52%만이 사무실로 복귀했으며 이 중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하지 않고 아예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하는 무착륙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 상태는커녕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해 추락하지 않는 노랜딩, 무착륙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무착륙 시나리오의 배경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침체 신호를 보이기는커녕 확장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비농업 일자리는 시장 전망치의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 1월 제조업 주당 평균 가동시간은 1.2%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8.5%, 지난 1월만 1.5%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소비 또한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경제 신호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불황에 빠질 확률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 전망과 달리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0.5%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0.5%에서 11월 0.2%, 12월 0.1%로 내린 뒤 다시 3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개월 연속 0.4% 올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도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 정책 결정자들과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라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약 3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연준이 금리 고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아직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지만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를 향해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동안 사실상의 2인자로 불린 김여정은 열병식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SBS가 영상에서 김여정을 확인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김정은 총비서의 딸 주애는 인민군을 사열하고 주석단까지 오르는 등 열병식 내내 주인공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는데 SBS가 열병식 영상에서 김여정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열병식장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정은 부부와 주애. 밀집해 있는 군인들 뒤편으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대열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김여정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여성이 김여정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가 주인공 대접을 받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여정은 이후 열병식 내내 화면에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열병식에서 김정은 주변이나 주석단에 당당히 서 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군에게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김정은 가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는데 김정은의 직계 후손인 딸 주에만 귀빈석에 앉고 김여정은 전면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전날 연회에서도 김주애가 군 장성들과 사진을 찍으며 주인공 대접을 받았지만 김여정은 외곽으로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의상이나 역할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가 주애가 될지 다른 자녀가 될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에 딸을 전면에 내세워 여동생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등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그동안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잘 기억하도록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백운 이경원 기자입니다.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강유진 씨. 평소 전혀 몰랐던 주제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사례, 전망을 포함해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강 씨가 챗 GPT에게 던진 질문은 단 4개.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질문하고 영문 답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과제를 완성하는 데 단 30분이 걸렸습니다. 자료 조사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질문만 넣으면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나와가지고 실제 과제할 때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본 교수의 평가. 합격입니다. 다들 잘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학생들이 챗 GPT에 쉽게 의존할 수도 있는 상황. 실제 미국 뉴욕시는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의 기능을 요약하면 흩어져 있는 지식을 논리적인 말로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학생들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떨지 뇌과학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말로 표현하게 하는 곳,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챗 GPT는 여기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결국 챗 GPT 때문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잘 안 쓰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법한데 취재진이 만난 뇌과학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인간을 넘어서니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와 같은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둑 기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인간의 뇌에 만만치 않다. 처한 환경에 늘 잘 적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 잘 정리된 지식을 보면 우리 뇌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고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시상하부 부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족스럽지?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기부여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역사에서 인간의 뇌가 진화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전두엽의 연합 영역이 발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뇌 부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공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재밌고 창의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한다 그러면은 따라서 인공지능이 정리한 지식을 창조적 아이디어로 확장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게 교육 커리큘럼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어떤 답을 찾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찾는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 이경전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챗 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발달 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둬야겠지만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사용자인 인간이 불완전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써보는 순간 인공지능이 이만큼 잘하기도 하고 이만큼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더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과신할 필요도 없고 또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챗 GPT를 필두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닥뜨린 우리 교육, 공존을 위한 전환을 모색할 때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출신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및 위험 활동을 정기적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자신의 부패 혐의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와 소송 종결에 합의하면서 33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자신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로 향하는 송유관이 파손됨에 따라 라스베가스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네바다주 정부가 석유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며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경 10년차 형사가 경찰 전산망을 이용 전 여자친구의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반쯤 맨하튼 지방시 가게에 남자 3명, 여자 1명 등 4인조 강도가 해머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 핸드백과 구두 등 5만 2천 달러 상당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브롱스 파파이스 매장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형제 사이인 남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용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27세 학생이 지난달 23일 법대 도서관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